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은 계산량이 많아요. 그 계산량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인가. 오늘은 그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접선의 방정식 같은 설명을 한 끝없이 하는 것 같아요. 12월달 뭐 단기 특강부터 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투에서 했던 얘기인지 미적에서 했던 얘기인지 특강에서 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접선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접선을 해야 되네 뭐 이런 나날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미분 계수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선을 다루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접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중요하죠. 방정식 구하는 게 1번일 겁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차피 직선이니까 직선은 기울기랑 한 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 모든 걸 가진 녀석이 누구라고요? 이걸 생각해야 되나? 접점이죠. 그래서 접점을 공식적으로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t, ft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인데요. 유형은 세 가지예요. 정석에 나온 유형은 세 가지고 모든 책에 나온 유형도 세 가지인데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가장 쉽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가장 쉽습니다. 접점이 주어지면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f 프라임 t에다가 x-t ft 뭐 이렇게 간다 그죠? 이거는 절대로 문제에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내신을 치러봐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울기 m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접점을 무조건 세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f 프라임 t가 m이 되는 그 경우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t가 알파가 나오더라. 혹은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이참수, 도함수가 이참수인 경우는. 그러면 이때는 다시 1번으로 갈 것이고 결국은 이 상황 자체는 여기서 이제 다시 1로 가는 과정이니까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낫겠네. 문제로서의 가치는. 근데 실제 가치는 3번. 외부의 점인데요. 절대 외부라는 표현 안 써요. 외부의 점. 점 A, B를 지날 때 A, B를 지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건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FA가 B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단 확인하셔야지 이게 외부의 점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접점을 세팅한다, 그죠? 이거는 FM대로 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접점을 가지고 세팅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유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것이고 여기 위에 누가 있는 거죠? A, B가 있으니까 이걸 세팅하고 여기다 다시 또 B를 집어넣어요. 저는 이게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두 가지 스텝이라서 접점 세팅하고 이식을 세팅하고 다시 A와 B를 넣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이게 두 가지 단계라서 이 단계를 하나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경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A,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접선이니까 여기 점을 T, FT라고 하면 얘네를 원 스텝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저번 주에 미적은 했고 미적에서도 이미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치렀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P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죠. AP의 평균 변화율은 무엇과 같다? P에서의 접선 기울기, P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t-a 분의 ft 마이너스 b를 했더니 뭐랑 같아요?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왜? 이걸 풀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동치식이에요. 그래서 AP의 기울기는 P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요식 자체는 무거워요. 무거운 녀석인데 우리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따가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 방정식에 뭘 구하는 거죠? 접선 방정식 구하는 게 접선에서는 가장 1번이 될 것이고 모든 책에서는 이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테마는 접한다는 것의 의미인데 그 전에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 이걸 보자마자 아, 접선의 무엇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y절편 어떻게 되죠? y절편 암기하셔야 돼요. 미적에서도 특히 미적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나중에 0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게 그냥 무작정 주어졌을 때 이게 절편이라는 걸 보자마자 확인할 수가 있냐고. 이게 절편이니까 해석을 해서 구조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쟤는 미적에서 부분적 분하고도 비슷한 느낌, 치환적 분하고도 비슷한 느낌, 여러 가지 갈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에서의 y절편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녀석? ft-t f 프라임 t.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쉬운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것들이 있을 때 그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전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y는 fx와 y는 gx가 접한다.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3차 함수고 이게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전 P가 있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이 동일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FT는 GT고 F'T가 G'T니까 요거는 간단해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상황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건 뭐냐면 Y는 옆으로 갈까요? 어차피 요걸 잘 하셔야죠. 두 번째 상황은 Y는 fx와 Y는 gx가 공통접선을 갖는다. 얘네들이 1번이 광범위한 상황이에요? 2번이 광범위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1번이 경우가 커요? 2번이 커요? 2번이 커요. 분명히. 왜냐하면 접하면 당연히 공통접선 가져요.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식의 y는 gx가 돼버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요런 꼴로 얘도 공통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a, fa 여기를 b, gb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얘도 공통접선을 갖지만 접점을 공유하지 않아도 접점이 달라도 공통접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들 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A에서의 접선을 하나 세팅하시고요. Y는 F'A에 X-A, FA 여기는 B에서의 접선을 어떻게 세팅하더라. G'B에 X-B 더하기 GB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일치할 조건이죠. 그러면 당연히 접선이 기울기가 같다. 요거 하나. 그 다음 절편 같아야 되니까 FA 빼기 A의 F 프라임 A와 GB 빼기 B의 G 프라임 B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통접선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했던 얘기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3차 함수에 좀 국한된 얘기를 해볼까요? 3차 함수에 국한된 얘기. 보시면 3차 함수는 접선의 종류가 몇 개죠?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죠? 그죠? 일반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y는 fx라고 잡았을 때 일반적인 접선은 이런 꼴, 여기가 a, b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 여기를 g1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은, 다른 종류는 극대극소의 중점에 있는 요 녀석 K에서의 접선, 여기를 y는 g2의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이라고 하는 건 그죠? 인수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세팅할 수 있죠? fx 빼기 gx는 여기를 뭐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베타라고 잡고 최고차를 ax 세제곱이라고 잡으면 어떤 모양이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중근식은 갖는 경우고 이게 g1x인 것이고 fx 빼기 g2x는요. 여기를 k라고 잡을게요. 스몰 k라고 잡으면 x 마이너스 k의 세제곱.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접선이라고 합시다. 일반 접선 내지는 그냥 접선 정도로 생각하고 얘를 그냥 이름 써서 변곡 접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중근하고 실근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녀석이고, 그다음 얘는 뭐죠? 삼중근을 가질 때 발생하는 녀석이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해지는 녀석은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풀어봤었고요. 4차 함수는 그럼 종류가 몇 개겠어요? 4차 함수는 세 가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4차식이니까 근이 맥시멈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중근의 형태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죠? 위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써줄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응? 그죠? 요것도 접선이긴 해요.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근 4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접선 아니잖아요. 얘는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요런 거. 그러면 해보면 어차피 4차식이니까 fx 빼기 gx는 그죠? 이게 4차 함수인 거잖아요. 4차 함수니까 어떤 녀석의 제곱, 어떤 녀석, 뭐 최소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여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근이니까 하나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채워 넣는 방식인 것인데 그럼 걔네들을 분류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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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근. 얘는 여기서 하나만 딱 접하고 끝나요. 중근, 허근.
그죠? 사중근 있을 수 있나요? 사중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근 허근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게 이거잖아요. 중근, 실실 이게 가능할 것이고, 또 뭐 있어요? 얘는 삼중근, 실근, 삼중 플러스 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셜한 경우, 스페셜한 녀석은 이런 거, 그냥 되게 재미없는 거, 사중 잘 등장은 거의 안 합니다. 요런 정도? 시험에 뭐가 많이 등장했어요? 얘 등장 많이 하고요. 얘 등장 많이 해요. 요 두 가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사실 이거 가질 수 있는 조건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런 꼴이고. 그러면 자,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fx는 몇 차죠? 3차예요. 여기도 3차예요. 어찌됐든 접선은 1차죠. 3차 빼기 1차래요. 3차 빼기 1차를 해요. 그러면 불변하는 게 뭐죠? 2차. 최고차와 2차가 보장해 주는 게 뭔데? 그 최고차과 2차가 보존해 주는 건 근과 계수로부터 세근의 합이 보존이 돼요. 세근의 합은 무조건 보존이 돼요. 세근의 합.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근의 합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세근의 합은 무엇과 같죠? 세근의 합은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죠? 평균 내면 변곡점 값이 나와요. X좌표. 그래서 이게 오늘 할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요소입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세근의 합이 불변한다. 무엇을 써야 되죠? 무조건 일단 차이 함수를 써야 돼요. 차이 함수. 다항 함수는 빼기 함수. 차이 함수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파트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캐내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조금 더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저번 시간 어제 나눴죠. 3차 함수 접선. 접선의 개수. 몇 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여기는 D 프라임 이렇게 있는데 A에서 몇 개 끌 수 있니? 접선? 3개. 3개 끌 수 있으면 A에서는 3개 끌 수 있어요. 그 접점을 잡아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를 P, 여기 Q 이쪽을 얼로 잡을게. 그러면 P, Q, 얼이 있는 거죠. B에서는 몇 개? B에서는 2개. 이때 접점은 어떻게 돼요? B로 간다는 건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얼은 그대로 있는데 P랑 Q가 붙어버리죠. 그죠? 이 경우는 P랑 Q랑 붙고 얼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C는 1개, D는 몇 개? 2개. 여기서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A가 D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네. 어리로 P랑 R이 붙죠. P랑 R이 붙고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꼴. 그러다가 그게 쭉쭉쭉 가가지고 K에서 수렴하죠. K는 어떻게 되는데 한 개고 그 녀석은 PQR이 같죠. PQR이 같은데 그게 뭐랑 같아? 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입니다. 경계 구해보시면 경계는 누가 만들어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y는 fx, 두 번째는 변곡 접선 경계가 요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3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들을 좀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하고 70번, 72번 볼까요? 야, 뒤에 나갔으면 제대로 풀어야지. 방해해요 진짜로. 나가요. 나 아무도 안 했어 이 새끼야. 조용.
셔틀인데. 자, 70번은 외부에서 끄는 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요런 느낌인데 기울기가 0,A에서 근 두 접선이 수직하대요. 수직하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죠? 반반씩 가르면 45? 그럼 여기도 45겠네? 기울기 1이라는 얘기야. 기울기 1 되는 점 찾으시면 F'X는 X 세제곱이니까 얘가 1 되는 포인트가 여기는 1, 얼마죠? 4분의 1인가요? 1,4분의 1.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칸 내려오는 값이니까 0,4분의 1에서 1 빼는 거죠. 그래서 식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대칭성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계산을 줄여줘요. 그 다음에 72번은 기계적인 문제죠.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73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십 73번은 뭐 있어 보이게끔 설명했지만 그죠? P에서의 접선이 있고 Q에서의 접선이 또 있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X축상이 Q고 소선의 발을 내렸더니 여기가 3K, 4K면 여기는 어차피 기울기가 요 탄젠트 값이니까 3분의 4인 거죠. B가 이게 여기서의 기울기는 F'1일 것이고 요거 분모 분자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F'1
G 프라임 1 뭐 이렇게 보시면 3분의 4. 그래서 7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하다에 대한 얘기도 2개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75, 78.
78번은요. 어차피 우리가 얘를 관찰해 보면 x-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접선이 된다는 건 그 점에서의 접점의 미분계수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기울기가 뿔마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인 지점을 조사하고 마이너스 1인 지점 조사해 보면 그죠? 마이너스 1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원점일 때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y는 x-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b가 되겠구나.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또 요 기울기는 뭐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더하기 d 이렇게 되면 여기가 c, 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잡아달라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이니까요.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빼기 3루트 3분의 1을 해서 x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은 a, b는 어떻게 되냐면 넘기고 하면 그죠? 3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런 꼴. 그래서 2a 더하기 b는 a 플러스 b가 제로니까 요거 하나 남겠죠. 루트 3을 곱하면 9분의 2 루트 3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기울기를 보고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어디서 접할까? 이 부분들을 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만나는 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죠? 조금 여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9번 하나만 딱 풀어주세요. 79번. 자,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그죠? 여기는 이 창은 제로잖아요. 세근의 합은 얼마야? 합은 제로라는 사실을 보시고 여기는 근이 몇 개 있어? 1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 값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 프라임 1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인 녀석입니다. A, B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3, 6, 3루트 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80번 같은 경우도 사실 누군가는
암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산으로 풀어보세요. 80번. 팔십 번은 그죠? 2,1을 지나니까 80번은 2,1을 지나니까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 8 더하기 2a가 2a 플러스 2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fx를 봤더니 접선이 그려져도 1차 항까지만 바뀌니까 그죠? 세근의 합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은 b에서 접선이니까 b가 두 개가 있고 만나는 점이 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b 곱은 4가 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84번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84번.
자 볼게요. 보시면은 같은 fx에서 특정 점에서 어차피 봤더니 여기가 0,k잖아요. 아 k, 0이죠. 여기가 k, 0, a가 0,k. 세근의 합이 똑같은 거잖아요. 두근, 중근 하나니까 k 더하기 제로는 여기서는 얼마인데? 중근 b니까 0 더하기 네모가 얼마나인지는 알 겁니다. 여기 2k가 될 거예요. 여기 2k,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보죠. 여기가 0,k, 여기도 k, 0. 이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C 상황을 그림으로 식으로 쓰면, 차이 함수로 쓰면 fx 그죠? 빼기 여기 AC를 gx라고 할까요? gx라고 잡겠습니다. gx를 잡으면 얼마? x-k의 제곱, 그 다음에 또 얼마죠? x-k 제곱, 그 다음에 x-제로. 최고차항 계수 있나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고맙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f'(x) 빼기 gx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죠. 2배의 x-k의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여기 수직하잖아요. 수직하다 그랬으니까 f' 제로가 1이라는 사실 알거든요. 그러면 2배가 k 마이너스 2k 플러스 얼마죠? k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나? 이런 꼴. 아니죠. 여기 x네. x가 하나 있네. 그러면 여기는 k제곱. 그래서 k는 얼마?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여야 되겠죠. 루트 2. 그러면 AB는 이런 녀석이잖아요. 기울기 1이고 여기가 2k라고 했으니까 2루트 2, 2루트 2, 여기는 4 그냥. 그래서 이런 식들을 차이 함수만 잘 세팅하실 수 있으면 계산이 많이 줄어요. 일단은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도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2번은 그죠? y는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x니까 여기서의 1에서의 접선은 근 자체가 차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1, 1. 그 다음에 xn이 될 겁니다. 얘네들의 합이 세근의 합. xn은 2n 더하기 1이니까요. 357인 거죠. 357. xn 값을. 그때 yn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값으로. 요걸 잘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 근데 91번은 그죠? 개형을 아는 게 조금 빡셉니다. 여러분들이 fx 마이너스 x는 제로의 실근 두 개라는 건 중근 실근이고 fx 플러스 x는 제로도 실근 두 개라는 건 접한다는 얘기죠. 중근 실근. 그 다음에 f 제로는 제로. 접하든지 만나든지 f 프라임 1이 1입니다. 이런 꼴인데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죠.
요런 모양일 거예요. 그냥 요런 녀석에서는 음수 안 나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런 녀석도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 값이 있는 모양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F0는 제로니까 제로가 여기서 만약에 뚫고 지나간다면 한 곳에서는 접점이 돼야 되고 한 곳에서는 이제 뚫고 지나가는 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원점 자체가 여기서는 접하는 점이 된다면 이 녀석하고 요런 꼴이 될 수 있겠네요. 요런 식으로 가면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원점, 여기가 원점인데 또 y는 마이너스 x는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여기는 접하고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기다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원점에서는 뚫고 지나간다는 건 어떤 경우죠? 기울기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하나 썼잖아요. 기울기 1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여기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접했다. 그럼 여기가 뚫고 지나왔다. 여기가 원점이다. 근데 원점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접선을 쏘아가지고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녀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그림 자체는 여기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지점이 F'0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얼마쯤 된다고? 1, F1, F'1이 1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근의 합들을 봅시다. 여기를 모르겠다. 여기를 K라고 잡을게요. 제가 K라고 잡으면 자, 세근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접한다. 중근 0, 0, K. 그 다음에 여기 접한다. 세모, 세모. 여기는 뚫고 지나간다. 제로. 요런 꼴이니까. 세모 값이 얼마죠? 세모는 2분의 K네. 여기는 2분의 K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식을 써봅시다.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 fx 빼기 x는 fx 마이너스 x는 0에서 접하죠.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잡으면 x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 x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야 되고 fx 더하기 x는 사실은 이런 식인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와 fx는 원점에서는 만나고요. 2분의 k인 지점에서는 접하는 거죠. x 빼기 2분의 k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제로 이런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식이 f' 제로를 하나 써먹을 수 있겠죠. f' 제로 값이 얼마인데? 1. 그 다음에 f'1도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식 두 개 문자 두 개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1이라고 하는 걸 가정한 식이니까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보시면 f' x 더하기 1은 a의 2배의 x 마이너스 2분의 k 그죠? 곱하기 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인데요. 여기다가 0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0을 대입하면 f' 제로가 1이니까 2는 a의 4분의 k제곱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x는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해 버리면 여기도 2 1 대입하면 얼마죠?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해도 되겠네요. 식이 여기가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여기다 쓸까요? 어차피 정리하면 똑같긴 한데 그냥 씁시다. 여기다 여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x는 1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a에 1 대입했더니 2-k 요런 값이 있고 플러스 a에 얼마죠? 1-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씁시다. A에 2 마이너스 K가 있고 A에 1 마이너스 K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2. 그러면 A의 4분의 K 제곱이 얼마였죠? 2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A의 4분의 K 제곱이 2였기 때문에 날라가죠.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A로 묶었더니 얼마? 3 빼기 2K가 제로네. K는 2분의 3. A는 8은 A 곱하기 얼마죠? 4분의 9. A 값은 9분의 32.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저기다가 쓰면 fx 마이너스 x는 9분의 32에다가 x 제곱 x 빼기 2분의 3. 2분의 3이죠. 네, 요런 꼴. 뭘 구하는 거예요? F3. 3 대입합시다. F3 마이너스 3은 9분의 32에 9, 2분의 3 해서 48. 그래서 F3 값은 51.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 함수를 이렇게 세팅해서 값들을 몇 개를 뽑아내는 과정이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91번은 왜냐면 2018년도에 2019 학년도에 수능에 30번 문제였으니까 그거 치곤 쉽죠. 수능 30번 치고는 쉬운 거예요. 네, 나영 시절에 마지막 문과 마지막 킬러였죠. 자, 92번 한번 봅시다. 92번도 기출인데 이 상황을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네.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얘는 A.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차이 함수를 만들면 접하니까 0이 2개. A의 좌표는 얼마여야 되죠? A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접선이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상이 존재한다는 건 원주각은 90도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2였잖아요. 그죠? 봤더니 미분하면 기울기 2니까 AB 기울기 무슨 얘기죠? F'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A 값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계산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자, 표현값의 정리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표현값 정리 딴 건 아니고요. 자, 원래 어떤 함수가 최소한의 세팅은 뭐냐면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 있는 점을 제외하고선 미분 가능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결론이 뜬금없습니다.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어떤 두 점의 평균 변화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를 잡을 수 있다. 접선 기울기가 항상 곡선상의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사이에서 똑같은 접선을 항상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녀석인데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크게 큰 감흥이 없을 겁니다만 수리 논술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표현값 정리입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낼 수 있는 게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뭐 이건 너무 스텝 A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라고 봤을 때 수능에서는 일단은 중간 과정에서 많이 쓰이죠. 이걸 관찰해 봤더니 두 점 기울기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미분 계수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은 일반적인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바꿔치기 한다? 도함수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식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fx1 빼기 fx2가 x1-x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건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 이미 x1, x2니까 표현값 정리를 쓰자면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평균 변화율을 도함수로 바꿔치기 하자. 이런 내용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제 중에 이제 기니디 합답형 문제 보면 f'C가 1인 C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의 희한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존재성에 대한 얘기들을 묻고 있어요. 도함수 값이 1인 녀석을 분명히 존재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니디 합답형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말의 진위는 딴 거 아니고요. 어떤 식이죠? 두 점 기울기가 미분계수화 됐으니까 미분계수 값이 1인 두 점 기울기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AB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기니디 문제에서 예를 들면 몇 번이 그러냐면 90번의 디귿과 같은 상황이에요. 합답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도함수 값이 3보다 작다 그랬어. 이런 어떤 정보를 주고 그다음 A가 얼마냐면 A가 1,1 B가 3,7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가 주는 정보가 뭘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만 보시면 평균 변화율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는 게 평균 값의 정리인데 f'x가 3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점을 줬어. fx 상이 있는 점을 줬어. 어떤 녀석이냐면 1,1 a 지나는 녀석하고 3,7 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 둘을 지난데 fx 상에 있는 두 점을 줬어요. 그럼 결론이 뭘까? 결론은 fx는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얼마가 되냐면 3의 x-1 더하기 1 이 녀석이 fx가 돼버려요. 직선이 돼버려요. 어디서? x가 1하고 3 사이에서는. 이게 좀 신기하죠? 자동적으로 fx가 어떤 모양이 된다고? 3의 x-1 더하기 1 언제? x가 1하고 3 사이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생겨버린 건데요. 만약에 뭐 이게 직선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한 점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곳에 한 점이 있어서 여기 C1 혹은 여기 C2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무슨 얘기 할 수 있니? AC1은 AB 기울기가 딱 3이거든. 얘보다 크죠? 그러면 AC1 기울기는 3보다 크잖아요. 두 점의 기울기는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도함수 혹은 미분계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이 미분계수 값이 3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래서 C1에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낮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C2에 있으면 뭐가 문제죠? A, C1은 괜찮은데 완만한데 이게 이제 평균을 보자면 처음에 좀 느리게 가면 나중에 가속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C2랑 B 상황에서 똑같이 기울기가 3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이 됐든 미분계수가 3을 넘는 게 초과되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해. 그렇다면 이 주어진 조건의 반칙 상황이니까 결국은 일관되게 어떻게 직선일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뭐 때문에 표현값의 정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적분 넓이 따질 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에서는 이렇게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도함수의 범위가 있고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는데 얘랑 동일하다? 그럼 직선이야. 그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본직한 거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정도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었고 그 이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를 크게 의식할 만한 순간은 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쯤 되면 완벽한 활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킬들은 다 쏟아서 알려드릴게요. 연습을 많이 해요. 오세요. 그 전까지. 저기서부터 한 개씩 다 챙기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